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시 지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이 됐군요.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날에서 새로운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초록색 불을 켜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간에서는 지금 정오 12시를 뉴욕 시간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TSMC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흡수하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위시한 이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네. 오전장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섹터별로 한번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네. 자, 엔비디아 3.2%, 브로드컴이 오늘 4.8% 정도 오.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브로드컴의 특별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 올라주고 있습니다. AMD가 1.2%가량 올라주고 있고, 자, 인텔 인수를 대선 이후에 되어야 결정을 하겠다는 퀄컴 오늘 2%가량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0.5%, 오라클이 1.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요. 메타가 오늘 영화사와 생성형 AI 동영상 관련된 파트너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0.8% 현재 올라주고 있고요. 과연 생성형 AI로 어떤 공포 영화를 만들어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 더 뉴스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네요. 지금 양봉이 가득 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상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우버가 여전히 2%가량 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통신 관련주 현재 버라이즌이 0.6%. 네. 자, 그리고 컴캐스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NBC의 모회사죠. MBC와 CNBC의 모회사인 컴캐스트 1.2%가량 빠지고 있고요. 티모바일 1.1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라이릴리 현재 0.67%, 0.6% 이상 상승세를 그려 나가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가 오늘 1.2%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길리언드 사이언스도 0.8%대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반면에 에너지 섹터로 가보시면 네. 엑슨모빌 0.3% 빠지고 있고요. 쉐브론이 0.7%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둘이 원래 동기화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비동기화가 된 모양인데요. 네. 쉐브론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만 말씀을 드리면요. 뭐 또다시 또 박혀 있습니다. 70달러에 박혀 있고 뭐 사실 큰 폭의 변화나 다른 점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네요. 유가는. 자, 유가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현재 유가 창을 한번 열어봐서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요, 역시 70달러 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서부 텍사스산,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온 원유 재고가 지난달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줄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70달러,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쉐브론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쉐브론 0.8%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CNBC에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하나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브레이킹이고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FBI가요, 엘라바마에 있는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앞서서 이 SEC 관련된 SEC의 트위터 해킹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가 엘라바마에 있는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 프라이스 하이어라고 써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단초가 됐던 SEC 해킹 관련된 엘라바마 남성. 자,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네. 지금 추정을 좀 해보자면 1월 10일 정도에 SEC가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줬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서 이틀 전 정도 우리 네. 시간 기준으로 하루 반 전 정도에 SEC에 이제 파월 의장과 함께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네. 오피셜 계정을 통해서 오. 등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킹이 됐던 걸로 밝혀지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오. 하루 사이에 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면 현재 그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네. FBI가 알라바마에 있는 SEC 트위터 계정 해킹과 관련된 지금 혐의로 체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상 업데이트된 소식은 지금 없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군요. 네, 이런 가운데 N달러가 150엔을 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또다시 달러 강세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1360원을 넘겨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엔화 같은 경우도 150엔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시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걸로 네. 숫자가 많이 올라갔을 네. 걸로 보이는데 네, 한번 같이 환율. 봐볼까요? 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 많이 거 올랐네요. 같네요. 네, 1372원, 70원 선을 뚫어냈네요.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1370원 위로 가면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매물대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8원 70전이 넘게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 수급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현재 확인을 해보면요. 103.6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내려잡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0.2%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나온 전체적인 지표가 일단 미국 경기가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달러의 모습을 좀 쪽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달러와 지금 보시면 채권 수익률도 한번 잠깐 같이 네. 볼까요? 채권도 볼까요? 네, 채권도 함께 볼까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09%까지 현재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0.49% 수준이 올라간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측면이 좀 있어서 네. 지금 같은 가격대가 언제냐면요. 지금 날짜도 지금 올해 초 네. 수준까지 지금 다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러네요. 강달러와 국채 금리 상승의 요인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금리가 이제 예정대로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뭐 예전에는 뭐 B컷을 한 번 더 하고 네. 중간에 계속해서 분기마다 혹은 이제 FOMC가 열릴 때마다 0.25%씩 내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중립금리가 페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금리 인하가 크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이미 채권 금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페드워치를 잠깐 켜보면요. 네, 페드워치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지금 페드워치를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지금 동결 가능성은 11월 FOMC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방송 초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고 어제보다는 좀 내려간 그래서 네. 계속해서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존한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25bp의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11월에서는 90%로 확실시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뭐 FOMC 회의가 일단 11월 7일 날 열리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좀 있고요. 대선이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옵션이 되겠다. 며칠 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이 과연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저께 이제 블룸버그 TV랑 네. 인터뷰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페드에 있는 사람들이 금리 결정한테 네. 신처럼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논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게 권한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개입하겠다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뭐 전체적으로 세금 얘기도 하고 관세를 크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다라는 판단이 미국 쪽에서는 있기 때문에 있죠. 연준의 결정은 네. 확실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영향이 조금은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는 걸로 네. 5일날 투표를 하고 6일에서 7일날까지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깎는다? 이런 걸 가능할까요? 그렇게 먼저 가능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다. 내 자리가 다음 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물론 이번 금리 인하도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11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네, 뭐 미국 대선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야 뭐 농담처럼 사실은 전해드리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할 일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네. 지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맞습니다. 함께 공유를 드리는 것이지 네. 저희가 시장을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저희가 이제 4부에서 네. 이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오늘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못했어요. 없습니다. 네, 테슬라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테슬라가 0.7%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뭐 개별적인 소식이 좀 있을까요? 테슬라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뭐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가는 0.68%대 하락이고요.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GM 같은 경우도 0.37% 보합권, 포드도 함께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네. 제가 하나를 딱 집어왔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일단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 테슬라 이 옵티머스 봇 그러니까 아, 휴머노이드 네, 네, 네. 이 휴머노이드 봇이 로보택시 행사장에 나타났을 때 정말 자연스럽고 사람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맞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트위터의 후신 지금 현재 X의 AI죠. XAI 그록이 벌써 도입이 된 건가?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추정으로는 요거 사람들이 원격으로 조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봇의 완성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이제 언론 기사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것을 의식했는지 오늘 테슬라에서 되게 뜬금없이 한 가지 포스팅을 X에다가 했습니다. 갑자기? 네. 뭐였냐면요. 이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을 혼자서 어떠한 입력값 없이 혼자서 이제 환경을 스캔하고 마치 FSD 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움직이는 화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서 네. 뭐 함께 보시자고 제가 하나 네. 가져와 봤고요. 네. 이 저작권상으로는 이게 옵티머스 공식 계정에서 네. 화면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짧게만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확인을 네.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옵티머스 봇이 혼자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로보택시 행사에서 확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지도 같은 게 FSD 화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FSD 화면에서 찍히는 그 주변 환경을 스캔을 해서 이 카메라로 스캔을 해서 걷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옵티머스가 원격 조종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좀 빨리 돌리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물건을 집어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지금 생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쓸 수 있다. 수준까지 개발하고 있다. 아하. 이야기를 테슬라에서 해주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요거 자체로 놀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 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잖아요. 네.
굉장히 잘 움직이긴 하는데 네. 그 친구는 데이터 값이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거든요. 딱 네, 이렇게. 딱딱 움직이고 막 잘 움직이고 부드러운데 혼자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일단 스스로 판단해서 공간을 찾아가는 데서는 그것을 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시장에서의 평가는 주가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다. 네, 그 정도. 아니 저희 지금 채팅창에 네. 머스크가 뭐 규제 위반으로 이후에 벌금 대상이 될 위험에 직면한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나 봐요. 저희 예.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로봇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공개들을 하는데 AI가 이렇게 씹어져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건 사실 여기가 최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진짜 충격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때도 제가 뉴스를 좀 봤었는데 네. 비슷한 결입니다만 뭐 테슬라 얘기는 아닙니다.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네. 도요타랑 협업을 한다 그래요. 어허. AI 협업을 한다고 네. 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부품사인 현대 어디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네. 도요타에서는 이제 AI를 만드는 특수 부문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정밀한 움직이는 로보틱스 네. 메카트로닉스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 테슬라에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런 측면의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함께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애플이 0.2% 가량 오르고 있는데 네. 오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어머나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부가 좀 아쉽게 되는 바람에 네, 이제 좀 정신이 없었던지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모두 둘러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그럼 APPL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APPL 지금 쳐보도록 한데 일단 지금 반독점 소송 뭐 이런 얘기, 알파벳의 반독점 소송이 애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프리스에서 리포트를 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조금 기사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알파벳이 구글 검색 엔진 사용량을 유인하기 위해서 애플과 체결한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 판결은 3년 뒤에 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애플이 알파벳과의 거래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수익의 3분의 1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네요. 애플의 핵심 사업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아이폰이고 알파벳과의 소송보다는 아이폰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 계속해서 공개되는 내용들,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오히려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애플의 투자 의견 보유,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이폰 신작이 나온 이후의 평가가 네. 예년 같지 않은 느낌을 좀 받긴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공개되고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일부 지역, 특히나 이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만 됩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중국에선 보니까. 내년도 된다 그러죠. 네, 내년에도 사실 그렇게 되면 아이폰 17이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뭐 굳이 16을 사야 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 17에 대해서 기대감을 오히려 지연된 모습인 건 아이폰 17은 훨씬 더 얇게 나온대요. 칩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훨씬 더 얇게 나오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폰 17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저도 바꿀 때가 돼가기 때문에 네. 그런 뉴스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바꿔? 아니면 다음 거 해? 이렇게 네, 고민이 아무 말도 하지 되시나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채팅창에서 네. 뉴스케일 어제도 이제 SMR 이게 굉장히 핫한 핫했죠. 종목인데 현재도 1% 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굉장히 흡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 상승으로 전환된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요. 지금 오늘 시초가가 18달러였는데요. 장주 조금 좀 살짝 빠졌다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한 번 빠질 만도 하니까. 네, 원전에 대한 이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새로운 투자처라고 해야 할까요?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그려냈고,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낮에 방송하잖아요. 예. 여쭤봤어요. SMR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전문가분께 여쭤봤었는데, 이게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 단기간에 워낙 올랐던,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당연히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긴 시계열로 본다면 역시나 방향은 SMR로 가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탈원전 정책을 좀 펼쳤던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어떤 추이로 발전을 하는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는 오늘 크레이그 헤일럼에서 현재 목표가 21달러까지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 레이팅은 바이로 제시한 걸 리포트를 오늘 낸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이것까지 19.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타깃이 21달러니까 네. 아직은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는 네. 상황이어서 뭐 큰 리포트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뉴스케일 관련된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시장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냥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지는 않잖아요. 예. 보기 시작했다 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함께 같이 급등했던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오클로 핵융합 네. 관련 SMR 이제 관련주죠. 그리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네. 누군가요? 샘 알트먼이 여기에 이사회 의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3.3%가량 빠지는 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오늘 데이 레인지는 14달러 12센트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16달러 60센트까지 갔다가 현재 살짝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제가 쭉쭉쭉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요, 지금?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오늘 또 이제 4부에 걸맞는 오늘 네. 분위기 좋으니까 네. 좀 이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집에 하나씩은 두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주식 말고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어디다 갑자기 놨는지 까먹었습니다. 이템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이템을 네. 제가 놨는데 바로 이 아이템 한번 뭘까요?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페라리 주가가 오늘 상당히 어머나.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이 크실 테니까 다들 하나씩은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은 슈퍼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네. 네, 새로운 슈퍼카를 오늘 페라리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 F80 사실 이 F80은 예전에 나왔던 모델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리비전돼서 뭐랄까 다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페라리 오늘 주가 1.8% 이상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페라리가 first new supercar in more than a decade. 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슈퍼카를 공개했다. 10년 만인가요? 뭐냐면 최근에 페라리가 네. 이렇게 정말 고배기량의 슈퍼카를 내놓지 않고 마치 그 포르쉐의 뒷길을 밟듯이 아하. 되게 대중적이면서 SUV 모델에도 손을 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F1에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위한 그런 모델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지금 이 슈퍼카를 공개했다. 그래서 80년대 유명한 디자인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한 무려 얼마입니까 이게
390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90만 자, 달러면 공개했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그리고 탑 스피드가 217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네. 217마일이면 언제죠? 얼마나 빠른 거죠? 217 곱하기 1.6인데 네. 알 수 뭐 없다. 이런 차를 타봤어야 알죠? 네, 여러분들 갖고 전부 다 슈퍼카 갖고 한 대씩 계시죠?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쟁여 두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1200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V6 하이브리드 엔진의 F80 새로운 슈퍼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only 799대만 제작이 될 예정이라서 상당히 이 수집가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799대요? 네. 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뭐 어떤 의미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페라리에서는 이런 한정판들을 함부로 내놓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아마도 대부분 벌써 솔드아웃이 됐을 겁니다. 아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 두바이나 네. 아부다비에 있는 중동 부호들이 그렇죠. 사실 이런 게 나온다고 이 딜러들의 컨택을 받고 네. 사겠냐 마겠냐를 이미 선택을 한 상태에서 출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슈퍼카 모델들은 보고 싶으시면 네. 그냥 두바이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네. 우리의 로보택시처럼 좌석이 2개밖에 없다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로보택시가 3만 달러 이하로 출시가 된다 그랬는데 네. 조금 전에 보셨죠? 390만 달러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네. 로보택시 100대 정도를 살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에 출시가 되는 이번 페라리의 1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슈퍼카 모델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슈퍼카 모델, 그러니까 페라리가 아직 그 페라리 정신을 잊지 않았구나라는 평가 아래에서 현재 네. 주가는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 댓글창에 기어서 내리는 차라고 라고 하셔서 빵 터졌네요. 문이 위로 열리는 그 문 위로 열리는 제가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차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어차피 문 이렇게 열리고 약간 그 좌석이 2개밖에 이렇게 없다.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로보택시랑 다를 게 없다. 그냥 사이버캡을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 심지어 기름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국제 유가가 물론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차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이제 바닥에다 뿌리면서 네. 가는 한 장씩 이렇게 차라고요. 던지면서 달리고 있는. 네, 빵 네. 터졌네요 지금. 네, 제가 카니님께서는 람보르기니가 경찰차인 그 나라다. 알아요. 네,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시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됐는데 그 나라에선 사이버 트럭도 경찰차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사이버 트럭 온갖 차종이 경찰차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서 네. 자 아무튼 페라리의 신모델 F80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즐겁게 소개를 좀 해봐 드렸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시간도 매번 지표 가지고 이제 머리 싸매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인하 뭐 심지어 트럼프 걱정도 했다가 DJT 걱정도 했다가 그럼 DJT 한번 볼까요? DJT 지금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DJT 바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낙폭은 못 줄여내고 있습니다. 5.5%대 하락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30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일봉이에요. 밑꼬리가 약간 달려가면서 낙폭은 줄여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폭을 크게 키운 종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스톤 지금 7.5%나 오릅니다. 오.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 흐름을 가져가면서 눈에 확 띄는 흐름을 보여줘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싶었고요. 네. 이외에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여전히 사실 빠질 법도 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0.1%, 0.4%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받았던 쉐브론도 1%까지 그 상승폭을 좀 키워내가는 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 네, 갑자기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오르지? 하고 찾아보니까 시티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낙폭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어비앤비는 그 잠재적인 약간 그
익스피디아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딱 생각이 나서 네.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리포트의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익스피디아는 그런 의미에서 3.6%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우버는 2% 약세. 역시나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시세에 그렇게 차이가 뭐 흐름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블랙스톤이 7%까지 오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이렇게 금융주들이 정말 잘 나가는 게 네. 오히려 지금 테크주의 대장인 엔비디아보다 상승폭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옛날에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이런 금융주들이 진짜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게 돼도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줄어들게 돼도 IB 부분이라든지 다른 그 비이자 부분의 수익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바로바로 주가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건 스탠리가 사상 최고가를 좀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을 이어가게 된다면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금융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금융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자동차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꾸 자동차 회사 티커만 눌러보는 그런 버릇이 생기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오늘의 페라리 한 대 화제의 사십니까? 자동차주, 예? 페라리한테 사실. 아, 페라리는 이제 미니카로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 훅 떨어지네요. 자, 루시드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걸 짚어보지 사실 못했네요. 일부에서 루시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 아. 주제가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렇게 그러네요. 갔어야 되는데 네. 루시드가 현재 15% 네.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시드도 이제 고급 전기차죠. 세단형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리비안과 같이 굉장히 그 뭐랄까 테슬라 킬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같이 묶어서 네, 패키지로 네. 만들고 루시드는 세단 그리고 리비아는 이제 픽업 트럭, 네. 뭐 SUV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둘 다 출고 대수는 엄청 작습니다. 아직 뭐 갈 길이 먼 회사들인데 네. 최근에 뭐 부진들 특히 전기차의 이 수요가 좀 사라진 측면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출고 대수가 적다 보니까 엄청 유동성 위기가 왔었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네.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5% 빠진 2.7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루시드의 최대 주주는 이제 중동계입니다. 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네. 사우디 투자기금인 PIF의 계열사가 최대 주주인데요.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보통주 2억 6,250만 주를 공모해서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발행 주수가 23억 2천만 주인데요. 그렇게 네. 되면 기존에 발행됐던 이 주식수보다 10%가 넘는 그 23억 개를 지금 발행을 했는데 2억 6천 개를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10%가 넘는 규모를 신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통주예요, 심지어. 네, 보통주다 보니까 네. 현재의 주당 3달러 기준, 조금 전에 이제 2.7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계산만 해도 약 8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새롭게 하게 되는 어머나.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의 네. 이제 유동성 공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희석이 돼서 주가에 부정적이겠죠. 어제 이 소식이 나오고 이제 애프터에서 12%가 빠졌었는데 네. 지금 오늘. 현재도 15%가 빠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하락세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루시드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사우디가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2억 주 이상 공모를 해서 내놓게 되면 네.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지분 내려가니까 그럼 그걸 다시 산다 그래요. 아. 사모 방식으로 보통주를 3억 7천만 주를 재매입을 한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58% 이상으로 유지해서 이 루시드의 경영을 이어간다고 하고요. 현재 어제와 오늘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네. 어제와 오늘 하락세까지 합쳐서 YTD를 보면 34% 이상 연초부터 34%가량 빠진 채 네.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기업 베이스가 배터리 기술 회사였어요. 어허. 그래서 이 배터리를 똑같은 셀 양을 가지고 얼마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네. 이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이 배터리에 있는 회사이기 어허. 때문에 루시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컸고 네. 실제로 똑같은 이 용량을 가지고 루시드는 테슬라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엄청 고급스러운 세단이면서 우리가 테슬라가 해내지 못한 것들을 다 구현할 거야. 이래서 드림 막 모델명이 드림이고 아, 막 그래요. 네. 되게 막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세단을 만들겠다. 실제로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고 출고가 시작됐을 때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네. 뚜껑을 까보니까 이제 출고 시작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분기당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분기당 판매 대수요? 판매 대수. 테슬라가 3분기에 46만 대 네. 인도해 갖고 욕 먹었거든요. 네. 주가 폭락하고. 네, 그쵸? 참고로 루시드는 분기당 한 2,000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지금 10,000대가 될까 말까 한 어, 수준으로 출고가 되는 그런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회사가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는 것도 되게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대세적으로 막 움직였을 때 국내 시장에서도 리비안 관련주, 루시드 관련주가 그럼요. 있었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폭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네요.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가요? 자, 네. 루시드가 SUV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어허. 또 추가가 됐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SUV 출시를 앞두고 자본 조달을 발표했다. 네. 이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네. 이야기와 섞어서 네. SUV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공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허. 지금 보시면은 이름이 루시드 그래비티라고 아. 되게 사진을 보시면요. 되게 차량 자체는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출고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아하.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잘 팔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요 사실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이런 기아차 닮았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좀 닮긴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느낌이 거기서 오는 거였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브로드컴이 4%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지금 어쨌든 이 TSMC의 훈풍을 계속해서 받아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일, 31일이 되면은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요? 2주 정도 남았나요? 네, 2주가량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쌓아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글을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AI 투자 얼마나 되고 있어, 우리는 뭐 혹은 뭐 HBM 얼마나 만들고 있어, 기술이 여기까지 왔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이 지금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실적 발표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의 그런 오늘이었고요. 네. 어제장 이후에 나온 기업들 지금 보시면 어닝 캘린더를 보시면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넷플릭스가 발표를 하게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미 블랙스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고 어제 나온 것 중에 좀 눈을 띄었던 것이 어제는 이제 저희 방송 중에 나왔던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모간 스탠리 방송 시간대에 나왔던 것이고 네. 어제는 킨더 모건이 나왔습니다. 어허. 킨더 모건과 알코아 이제 맞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회사. 생산 업체인데요. 뭐 최근에는 알루미늄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산화제라는 그 재료를 좀 만드는 이 알루미나라고 하는 그런 네. 재료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한데 어제 알코아와 킨더모건이 킨더모건 같은 거는 이제 배관 업체고요. 네. 네, 요 발표를 했는데요. 화면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못 찾고 계십니까? 못 찾고 있어서 잠시만요. 네, 저 그러면 제 히트맵 보면서 제가 잠깐 시세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쭉 훑어드리는 동안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0.3%대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 매그니티 7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빠지지도 않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0.3%, 애플 같은 경우도 보합권이고요. 알파벳도 0.3% 빠지고 있고 메타가 0.6%대 상승, 아마존이 0.7%대 상승으로 상승 권역에는 있는데 큰 폭의 흐름은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AI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록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 상승폭은 오늘은 모두 이 테크주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블랙스톤이 여전히 7% 이상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이 소비재 쪽에 빨간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월마트가 0.5%대 타깃이 오늘 1.7%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나온 뉴스가 있는 거는 확인을 못하기는 했어요. 근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 프록터앤갬블은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맥도날드가 보합권이고요. 스타벅스도 0.3%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넷플릭스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네요. 현재 0.8%대 약세고요. 디즈니도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은 약간 낙폭 그려내면서 지금 약간 붉은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1.4%대 다시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서 아마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존 현재 주가 조금 전 보신 대로 0.7%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이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셋을 탑재한 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이죠. 네. 내년까지 온라인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원래 예상보다 조금 늦은 일정인 내년 초까지 온라인 상태, 그러니까 이 장착을 한 서버 제품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조금 지연된다는 소식을 아이고. 지금 꺼내고 있는데요. 네. 주가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미리 봤더니 네. 블랙웰 기반 제품의 출고 자체가 전체적으로 2024년 4분기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출고가 되고 그 다음에 4분기 말부터 크게 나갈 것이다, 출고될 것이다, 램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과 맞물려서 현재 NVIDIA's timeline have shifted라고 AWS 아마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장인 매트 가먼이 오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we are working with them and we have early samples. 그러니까 지금 초기 블랙웰 샘플들을 갖고 있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But as they get their yield up from the respin of the Blackwell chip.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재가동해서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it will probably be early next year. 그러니까 내년 초 아마도 이른 내년 초 before we get production samples in real volume.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전에 내년 초나 되어야 이것들을 돌릴 것이 리스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돼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조금 연기됐다. 아마 별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내년 초 그러니까 2025년 초까지는 좀 연기되는 걸로 이게 이야기를 블랙웰이 결국에는 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칩셋이 늦어져서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빠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연기가 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이 이제 리드 타임이 1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월치가 다 주문량이 찼고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이미 나와 있어서
아마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3.6%까지 좀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유는 못 찾겠어요. 일단 좀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약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한번 확인을 자, 해볼까요? 워너브라더스 4% 가까이 지금 네. 3.7% 네. 빠지는 모습인데요. 한번 체크업을 좀 해보시면요. 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일단 뭐 썬데이 티켓, 그러니까 NFL 방영권, 이 중계권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최근에 디렉TV가 이제 구글의 유튜브로부터 이제 NFL 온라인 중계권 관련돼서 이 좀 변경이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디렉티브 위성 방송사가 하던 이제 주말에 네. 썬데이 티켓이라서 NFL 경기를 중계를 미국인들은 좋아하시니까 네. 하는데 그걸 구글이 유튜브 TV로 뺏어갔다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속에서 지금 NBC 유니버셜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서비스와 제공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 기사를 통해서 보자면 워너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중계권이 저쪽으로 가면서 지금 손해를 보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아하. 식으로밖에 해석이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1분 남았는데 빨리빨리 네. 찾아주십시오. 네, 빨리빨리 지금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재 뭐 삼대 지수 워너브라더스 주가 네. 3.6% 빠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야후 파이낸스에서 디즈니와 패키징으로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전환돼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어제부터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저희 기분 오늘 좋았고요. 네. 자, 오늘 저희 상표 없는 햄버거와 네. 함께한 그런 하루였는데 모두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 해야겠죠? 네. 이벤트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댓글창에 많이들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0시,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